그래서 저보고 20분을 설명하라고 하셨었고 1시 50분부터였는데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릴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상 대표님께서 너무 설명을 진중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10분으로 아주 간략하게 2시 10분에 끝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몰드 사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출이랑 다른 점은 사출을 한 다음에 이제 페트 같은 경우도 압출한 다음에 라벨 같은 거를 위에다가 입히는 방식인데 인몰드 사출은 라벨을 먼저 그라비아로 인쇄한 다음에 제품이 사출되는 동시에 거기 흡착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IML 인몰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그라비아 인쇄 뭐 기 세대랑 인몰드 사출기 19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인몰드 사출로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뭔가를 잘못 누르나요? 그래서 제품으로 보시면 저희는 메일유업이나 서울우유가 저희의 주 거래처 고객사고요. 그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는 이제 커피 음료나 요거트 용기들이 다 인몰드 사출로 제품이 형상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옛날 같은 경우에는 PS컵에다가 스티커 라벨을 붙여서 유통기한이 2주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안에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짧은 유통기한이 되게 단점이었고요. PS컵에다가 자체가 PS의 재질 자체가 되게 얇고 조금 말랑말랑한 소재였기 때문에 떨어지면 바로 깨져버려서 로스율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가 최초로 인몰드 라벨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면서 라벨에 그 알루미늄을 흡착해서 유통기한이 8주를 연장하는 쾌거를 이뤘고요. 단가 자체도 훨씬 더 저렴해져가지고 대중화가 될 수 있는데 보급에 힘썼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이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리사이클링에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라벨을 다 벗겨내지 않으면 컵을 리사이클링 할 수 없었었는데 이번에 그린 플라스틱 연합을 통해서 너무 이제 훌륭하신 에번캠텍이라는 회사랑 저희가 합작을 해서 알루미늄을 제거하고 에버캠텍의 소재의 그 코팅액으로 하여가지고 똑같이 그 비투가나 산소 투과도를 낮춰서 유통기한을 똑같이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했고요. 지금 아직 시중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회사 내에서는 그 인쇄를 하면서 코팅액을 같이 접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곧 생산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다음으로 에버캠텍 이제 윤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기능적인 거나 아니면은 이 소재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듣고 저희가 우수사례로 발표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려서 다음 설명 때 이제 렉스리어에 대한 소개를 들으신다면은 훨씬 이해도가 빠르실 것 같고요. 렉스리어가 개발되고 났었을 때 실질적으로 얘를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그라비아 인쇄 쪽에서 샘플링 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이슈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왔었을 때 지금 알루미늄을 대체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친환경적인 라벨을 보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와중에 좋은 업체랑 이제 MOU 맺어서 체결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인몰드 시장에 좀 큰 발전과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몰드 사출로 해서 이제 에버캠텍이랑은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 조금 다른 번외적인 얘기인데 뭐 그린 패키징이라고 저는 감히 이름을 붙이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인몰드 컵이라는 걸 개발을 했고요. 얘도 똑같이 인몰드 사출로 해서 나오는 컵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해서 이제 뭐 아이덴티티를 다 꾸밀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서울시청이나 경기도청 아니면 전북도청 등의 다회용 컵으로 저희 컵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그 다회용 시장에서의 컵들의 이슈들이 뭐 컵투컵이라는 명분 하에 컵에만 해서 다회용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걔가 몇 번을 썼는지 어디서 분실이 됐는지 정말 걔가 얼마나 탄소를 중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여론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인몰드 사출은 그라비아 인쇄를 한 다음에 컵이 사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가변 QR이라는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쇄 컵마다의 다 고유한 이름을 다 부과해가지고 이 컵이 몇 번을 썼는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위치 추적까지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까 대상 대표님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도 있고 한번 저도 또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이 컵의 제일 큰 단점은 우리가 자꾸 페트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페트 투 페트로 해가지고 다시 투명한 원료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 컵의 장점으로 우수한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가변 큐어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잉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물리적 재활용을 했을 때는 색깔이 검정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저희 컵 자체는 내면 인쇄이기 때문에 겉에는 잉크가 묻어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얘를 다시 쪼개 썼을 때에는 잉크가 다시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되게 큰 취약을 갖고 있는데 이 대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를 다시 유기로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이런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서 다시 PP로 쓸 수 있다 그런다면 인몰드 사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장점들이 훨씬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뭐 화학적인 걸로 되게 많이 아시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식품 쪽으로 쓰는 그라비아요 하는 용기나 일회용 같은 경우들도 지금 엄청난 연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자는 게 있긴 하지만 환경부 쪽에서 다회용 컵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나 정말 나라를 세상을 환경을 생각하셔가지고 다용을 쓰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떤 지자체나 아니면 관공서에 가셨었을 때 다회용 컵이 있다면 꼭 그걸 사용하시고 다시 버리거나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회수함에 다시 반납을 하셔가지고 이런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소비자로서의 환경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분이 돼가지고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